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김기성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의 탄생과 개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나는 개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개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은 개인이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알아볼 개인은 그 단어의 수란적 뜻 이상으로 한 사람의 존엄한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 개념은 근대 서양에서 탄생하고 위기를 맞이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역사는 숱한 오해와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오해와 파문이라는 것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나 향락주의와 동일시하거나 비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 현상이라고 거부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개인이라는 용어는 한자 문명권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한자어입니다. 일본 지식인들이 1882년경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영어 individual, 불어 individu, 독일어 individuum을 번역하기에 새롭게 고안한 한자였습니다. 이때 사람 인변의 개인과 대죽 머리의 개인을 혼용해 사용하다가 1884년에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인변의 개인으로 정착되었고 그것이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인민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한자어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이전에도 발견되는데 춘추 시대 말기에 인은 노예주를, 민은 노예를 가리켰고 조선시대 인은 주로 관리, 사람 일반을 가리켰다면 민은 정치적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서민 일반을 지시하는 보통 명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인민, 백성, 국민, 시민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이 인민입니다. 인민은 갑신정변 이후 영어 people, 그다음에 불어 people의 번역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신, 그러니까 나의 신체의 재량권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와 속박을 받지 않을 자연권을 지닌 독립된 존재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은 국가로부터 분리되더라도 존립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는 아니란 점에서 개인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양의 경우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individual의 역사는 인민의 한자처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원을 추적해 보면 그리스 아토몬, 라틴어 individuum으로부터 파생된 것인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것,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오운적 의미가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근대 서양 개인의 맹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맹아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네 가지로만 압축해 본다면 그 첫 번째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에서 현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자란 폴리스의 공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따르면서 자족적인 삶을 추구했던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에서 선인 아니면 신선을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기 기독교와 중세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개인화입니다. 말하자면 유일신인 기독교의 인격신과 직접 내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밖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기독교적 개인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명론, 특히 오캄의 일리엄이 완성한 유명론은 유럽인의 사고방식, 사회구조, 정치 철학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 맹아는 르네상스 시대에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등장입니다. 말하자면 수학자, 은행가, 그리고 섹스피어와 같은 예술가, 콜럼버스와 같은 탐험가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영주나 교황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 예를 들면 피렌체, 베네치아, 피사, 밀라노와 같은 도시의 발전,
시계 제조 기술의 보급, 인쇄술의 발전, 은행 설립이 바로 그 배경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루터와 깔뱅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권위나 성직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연적 이성의 도움으로 성서를 해석하면서 카톨릭의 보편주의에 대항해 기독교에 잠재된 해방적 힘을 구체화하는 개혁적 인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개혁적 인간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내면적인 고독 속에서 개인적 의지와 합리적 결단을 중시하는 서양 근대의 경제적 인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맹화, 그중에서 특히 종교개혁이 근대 사적 개인 개념을 촉발하는 한 가지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래 형성된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개인 개념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당한 사적 이익 추구는 신의 은총을 확인받는 한 가지 길이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요인은 인격의 존엄성을 목표로 하는 교양과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부르주아적 개인 개념으로 수렴됩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등장하게 된 대도시는 개인주의 문화를 태동시켰던 진원지가 되었고 그 당시 활동했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적 개인 탄생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 전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 전통, 마지막으로 쾌락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는 우선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남들과 분리된 존재이며 따라서 이해관계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특수한 자기 이익보다는 우리가 속한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부연합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의 발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독립성을 보다 더 이론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한 사상가가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론에서 창없는 단자를 말합니다. 단자는 자기 원인적이고 자기 관계적인 존재, 즉 독립적 존재에 관한 학설입니다. 단자는 서양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삶의 경제적 토대로 삼았던 부르주아 개인 개념의 형이상적 원리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한 가지 특징으로서 이 독립성을 정치 철학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크입니다. 로크는 인간의 본성이 분리되고 개별화되어 각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 필요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각자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합리적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는 사적 소유권 개념 속에 통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적 개인의 모델이 됩니다. 이 어떤 자율성을 보다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던 사상가가 루소였습니다. 루소는 진정한 자유란 시민의 자유이고 이 시민의 자유는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바로 개인의 특징을 세 가지 요소로서 강조합니다.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주체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주체성의 물질적 토대가 되었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독점 자본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본가들이 경제적 전횡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평등과 자유, 독립성과 자율성의 가치의 담지자로서 개인 개념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19세기 초반에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공상적,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생시몽, 오웬, 어떤 프리에와 같은 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 우선 오웬은 자신의 사상을 사회주의라고 최초로 명명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오웬을 추종했던 오웬주의자들이 1830년대에 개인 중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조롱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개인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자로서 과학적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칼 막스가 등장합니다. 막스는 대중과 계급의 이면에서 여전히 어떤 자율적인 주체로서 개인을 목도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적인 개인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모순적인 사회의 산물이며 자유주의적 개인 개념은 부르주아 사상가들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전락해버렸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프리에를 계승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일테면 블랑키, 와일드, 조레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애초부터 대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주의고 개인주의의 논리적 완성이 사회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 반해 니체는 모든 형태의 이타주의나 연대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이에 수능적인 대중의 나약함에 맞서 다음같이 주장합니다. 개인주의는 힘의 의지에 온건하고 무식적인 형태이며 전체에 대항하여 모든 개체를 대표하며 옹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독립적 자율적 주체적 인간으로서 개인이 되는 것, 그리고 개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적은 현대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고질적인 나약함 때문이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체의 영향을 받았던 한 사상가 중에 개인주의를 또 옹호했던 사상가로서 진메를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존 개인 패러다임을 변경합니다. 그 당시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였던 원자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채소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통일체들, 원자핵으로서의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들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개인 또한 매우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합의자 생산물이고 수많은 사회적 실들이 서로 만나는 교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니체가 비판했던 양적, 대중적, 개인주의의 바탕 위에서만 니체가 강조했던 질적 개인주의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이 19세기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57년 최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 경제위기가 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특히 1873년, 그 다음에 1890년 대공황이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급기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주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델에 따라 원자되고 고립되는 방식으로 대중적 순응주의로 퇴행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 독존의 탐욕적인 이기주의로 전락한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이 시기에 20세기 개인주의를 거부하는 거센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상적이고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비판적으로 개성했던 1890년과 1910년 사이에 행해진 연대주의, 그리고 1920년부터 공산주의, 1945년 이후 진보적 기독교인들의 참여로 강화된 막스주의적, 사회주의적 좌파에 의해서 개인주의가 거부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흐름에 맞서 새로운 개인주의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실존주의, 그리고 민주적 개인주의가 바로 그러한 흐름에 또 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주의, 연대주의, 공산주의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론적 도식에 따라 유계적으로 구성된 닫힌 공동체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혈연, 지연, 확연으로 뭉친 집단 이기주의나 이데올로기화된 민족주의,
국가주의 같은 공동체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사상가였던 정신분석학자이고 사회심리학자였던 프롬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대중 스스로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그는 원자된 개인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자율적 협력을 도모하는 개인주의 가능성을 역설합니다. 참된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대우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실현을 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사회성,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바탕을 둔 상호 주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개인주의가 지향해야 할 바는 일단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지구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흐름에 맞서 섬세하고 다양한 방식의 자기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창조라는 내면적 모험을 강행하면서 타인과의 친밀한 조화를 추구하고 맹목적인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투쟁하면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윤리에 근거한 각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개인적 자유와 책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주의는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의 원리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학계로 돌아와 본다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학계 또한 개인과 개인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개인이란 키워드로 입력해서 검색해보면 95,637편의 논문 중에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87,042편, 그러니까 82%에 달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키워드로 입력해서 검색해보면 총 3,241편의 논문 중에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이 2,859편, 그러니까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개인주의가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우리의 어떤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여전히 남는 물음은 근본적인 물음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은 전체주의에 맞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곡된 개인주의의 일탈적 형상이나 극단적 특이성을 숭배하는 현상에 윤리적 법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무엇일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어떻게 다양한 개인적 자유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으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인적 자유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앉아서 고민한다고 해서 찾아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된 혼밥, 혼술, 혼행, 혼연과 같은,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시며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혼자의 전성시대에 정부는 따로 또 함께 삶의 물질적, 제도적 조건들을 구축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시대에 공동체의 삶의 원리와 가치의 공동성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면서 시민으로서 개인되기, 개인으로 살기를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개인의 탄생과 개인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